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2분입니다. 수요일에는 여러분 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여성의 시각으로 매체와 또 사회문화 현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다큐멘터리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예고에서도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목이 나의 문어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넷플릭스에서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카메라 감독이자 다큐멘터리스트인 중년 남성 크레이그 포스터가 네. 어느 날 이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바닷가 마을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살던 때와 달리 자연으로부터 유리되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문명의 삶에 약간 염증을 느낀 거죠. 그래서 크레이크의 고향이 다시마 숲으로 유명한 해변인데요. 다시마 숲? 네, 이게 숲이 있나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바다 아래 다시마들이 나무처럼 이렇게 숲을 흔들리고 살고 있어요. 있고. 그러면 바닷속에서? 예, 전 너무 아름다운데 같이 본 친구가 이제 다시마 들어간 라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또 다시마 숲의 생태계가 아름답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유명한 해변으로 돌아가서 이제 별다른 장비가 없이 그냥 바다를 즐기고 바닷속을 수영하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평화를 누리던 어느 날 아주 신비로운 생명체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네. 온갖 조개로 자신을 꾸민 문어였었던 거죠. 조개로. 네, 그래서 화려하겠네요. 너무 예쁜데 근데 이 친구가 네. 크기가 1m가 채 안 되는 외문어라고 이제 문어도 종류가 나와요. 있죠. 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외문어를 보고 도대체 문어가 뭘 하는 거지라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보다 보니 매료가 되어서 매일매일 문어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간 문어와 교감을 나눈 시간들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네.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자연 다큐멘터리 그래도 저희 방송 KBS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교감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이야기 이런 거죠.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흔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문어와 사람이 어떻게 교감을 네. 나눌까 지금 상상은 좀 안 돼요. 이게 저도 예. 막 소문으로 듣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점점 빠져들게 됐는데요. 문어가 엄청나게 꾀가 많은 동물이어서 처음에 이제 크레이그라는 그래요? 낯설은 생명체가 들어오니까 아주 예. 경계를 해요. 처음엔. 예, 도망을 다니고. 근데 문어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크레이그를 관찰하다 보니 이 존재가 위험한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제 크레이그한테 쓱 다가와서 발을 뻗어서 탁 손에 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네, 크레이그의 몸을 이렇게 감각을 해보고 발에는 빨판이 있잖아요. 네, 그 빨판으로 이렇게 감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어가 말하자면 크레이그로 하여금 내 삶에 들어와도 괜찮아라고 허락을 하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저도 사실 집에서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관계가 점점 가까워진다기보다 약간 계단형으로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약간 거리를 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 위로 쓱 올라오고 또 그 거리를 유지하다가 네. 어느 날 머리를 탁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당신을 신뢰해라고 하는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순간들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더 이해가 되셨겠네요. 이 문어가 이렇게 손을 탁 크레이그를 향해서 꼽는데 좋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교감의 순간들을 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계단식으로 간다는 게 어느 정도 기다려 보면서 또 하나가 열리고 굉장히 좀 감동적일 수도 있겠네요. 인간관계도 사실은 어느 부분에선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뭔가 하고. 티핑 포인트를 탁 치면서 예. 점핑하는 그러니까 도약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문어와 사람도 그런 관계들을 맺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문어가 그렇게 저는 연체동물 아니에요? 연체동물. 네. 저희가 생물 시간에 배운 거로는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연체동물하고? 이 연체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편이고 문어의 지능이 개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와 같아요? 네. 그래서 개 정도의 수준이 되고 저는 다큐를 보면서는 약간 고양이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살면서 약간 영역동물처럼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데 도구를 쓸 수 있고 도구를 써요? 예, 지략이 뛰어나고
좀 놀라웠던 건 놀이를 즐기는 동물인 거죠. 그래서 생선이라고 하는 물고기들하고 이렇게 물고기를 사냥할 때와 네. 물고기들과 유희를 즐길 때가 확연히 문어의 움직임이 다르고 이렇게 약간 놀이를 즐길 줄 아는 어떤 동물인 거죠. 상상을 못했던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다큐를 보면서는 교감을 할 때 필요한 게 지능은 아닌 것 같고 뭡니까? 네, 서로의 존재를 약간 확인하고 느끼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공존의 방법을 찾아내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 교감의 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꼭 동물하고만이 아니라 식물, 그러니까 다시마 숲하고도 약간 그런 식의 교감의 순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처럼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 우리가 오만하게 그 오만을 내려놓는 순간 교감의 방식은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제 이 작품 보신 분들이 이제 좀 주변에 좀 있던데 친구인 문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네. 인간인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고민하는 그런 대목이 있다면서요. 엄청 내적 갈등을 이제 크레이그가 하게 되는데 예. 문어가 천적, 뭐 상어나 이런 청적들을 만나고 피하고 도망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나서도 도와줄까? 내가 문어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끝까지 참거든요. 왜냐하면 개입하는 순간 또 생태계의 질서가 교란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관객으로서는 너무 안타깝겠네요. 뭐라도 좀 하란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이제 개입을 멈추고 참는 순간 문어는 문어의 방식대로 그 위기를 넘기고 자기 삶의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어떤 경이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 뭐 이런 네. 거겠죠. 인상적으로 보신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입니까? 사실 그 1시간 50분 내내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딱 한 장면만 이게 스포일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제가 처음 다큐멘터리 이제 소개해 드릴 때 문어가 온갖 조개 껍질들로 자기를 꾸몄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다큐를 보다 보면 그 꾸민 장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다큐가 되게 중요한 사건이 상어랑 이제 쫓고쫓기는 이런 관계이고 천적인 상어와의 예. 관계가 그 안에 또 있군요. 그 상어가 다큐멘터리의 최고의 악당인 거죠. 근데 이제 상어랑 쫓겨쫓기는 이제 문어를 보면서 크레이가 계속 고민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할까. 하지만 개입하지 않으면서 쭉 쫓아가는데 어느 순간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게 상어를 싹 피한 문어가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요 빨판에 조개들 탁탁탁탁 찝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조개에 막 붙어있는 다리를 온몸으로 싹 감싸는 거예요. 그럼 딱딱하니까. 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방패를 두른 문어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꾸몄다라고 하는 건 그 생태계를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꿈인 거지만 문어한테는 사실 보호 본능이라기보다는 지략을 쓴 거죠. 그래서 자기를 숨기는 어떤 기술이었던 거고 그 비밀을 밝혀지는 순간이 저는 정말 아름답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 만난 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자기를 감춰야 되는 순간이었던 거군요. 감췄던 순간에 크레이그를 만나게 됐었던 거고 크레이그의 마음을 열었지만 다른 천적이 나타난 순간에 자신의 지략을 이제 들키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장면이 참 아름다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인공 저희가 보통 화자. 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문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크레이그? 뭐 나레이션은 계속 크레이그가 하니까 우리는 크레이그의 관점에서 따라가게 되지만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제안해 준다는 점에서 문어가 정말 선생님처럼 중요한 행위자로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자연과의 공존 지금 특히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그런 걸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연을 훼손한 것이 인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 이 다큐멘터리가 왠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문어처럼 생각한다. 네. 이분이 이제 크레이그가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크레이가 문어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있는데 네. 문어가 쓱 다가왔다가 온 순간에 크레이가 이제 뭔가 좀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문어가 깜짝 놀라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문어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크레이가 다시 어떻게 문어를 찾을 수 있을까를 이제 추적을 해가면서 문어처럼 생각하고 문어처럼 존재하고 문어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크레이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게 내가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움직인다가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묻어들어갈 것인가, 자연스럽게. 이미 자연 내에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이 작품에서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크레이그라는 사람 자체가 삶의 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 자연과 화해한 남성, 자연 안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었던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남성성이 아닌 자연 속 존재로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성성이라고 하면 뭔가 강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확장하고 이런 가치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크레이그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문어의 삶, 문어의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물러서고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삶을 약간 배우게 되는 거죠. 조금 변화하게 되는 거군요. 네, 굉장히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근데 그렇게 문어를 만나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좀 인상적인 건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다큐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서 같이 수영을 하게 되죠. 근데 크레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복잡한 부분까지 가르쳐 주었고 함께 나누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내가 자연으로부터 많이 얻었기 때문이고 그걸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들은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했다. 자신감도 높아졌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감이 높아지는 게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정이 온화해졌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남성성, 인간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다 보고 나면 문어 못 먹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보면서 문어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돼지나 속, 닭 같은 동물들도 감정과 생각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다 안 먹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 여러 다양한 생명들을 식용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반성적으로 선착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손희정의 문화비평 여기서 마치고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